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47분입니다. TMF. 자, TMF 월봉 하단선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때 제가 3.95라고 했던 것 같아요. 3.95.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인가? 음, 93 정도인 것 같아요. 3.93. 그 다음에 분기봉 하단선이 여기죠. 여기. 네, 4.20. 그러면 4.20 아래에서 사든지 아니면 3.93 아래에서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4.20이 매수가잖아요. 다른 매수가가 없어요. 네? 다른 매수가가 없다고. 이 두 개 말고는 지금 매수가가 없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가서, 월봉 매수가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개 말고는 매수가가 없잖아요. 두 개 말고는 매수가가 없다고. 그 다음에 강한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4.56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예? 4.56 이상으로는 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줘야 되는 수치는 여기까지잖아요. 4.52. 그러니까 4.52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위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기술적 반등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위는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거죠. 이 위는, 이 아래는 감아야 되는 수치였지만 이 위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4.56 이상에서는 매수는 없죠. 예? 4.56 이상에서는 매수는 없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해서 보유하는 걸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나는 4.2에서 샀어. 그러면 뭐 올라가다 내려가든 수익이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4.56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빠져봐. 그럼 손실이잖아요. 그럼 손실인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보유할지 팔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요. 팔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4.56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은 망가졌어요. 네, 이건 일봉은 망가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4.20 아래 말고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4.20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만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내리잖아요. 오늘 내리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주봉으로 음봉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 주 되면 상단선이 또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를 깨면 다음 주에 매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면 매수 찬스가 아닙니다. 오늘 하락하면 설사 4.20이 온다고 해도 매수 찬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매수할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여기 10월 11일 이런 날은 제가 뭐 방송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보유 영역이잖아.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냥 보유하시든지 파시든지 그게 다니까. 굳이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올려봐야 안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말라고 해봐요. 그러면 대뜸 또 안 좋은 소리 하지. 그래서 뭐 맨날 올리긴 그렇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권에 대한 지식이 뭐 풍부하지는 않지만 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린다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채권 금리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 금리가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월이 결정하는 그 금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린다는 없잖아요. 동결할 수는 있어도 내린다라는 보장이 없고, 지금 금리를 이렇게 동결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서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랑 지금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비슷하게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인플레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의해서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채권금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일시적으로 채권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다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인플레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인플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인플레를 잡을 수 없으면 파월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죠? 그럼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면 채권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에는 못 내린다는 거죠.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흔드는 거지 궁극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TMF는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처럼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한다고 해도 금리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금리 가지고 아무리 장난질을 해도 파월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금리에 수렴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거지. 다른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파월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CPI 또 올랐죠? 3.7이잖아요. 잡힐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인플레를 잡는 방법은 단순하다니까요. 경기를 작살내면 돼. 경기를 작살내면 인플레는 그냥 잡혀요, 바로. 근데 경기를 작살내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인플레 어떻게 잡아?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가 잡혀요? 경기가 박살이 나야 인플레가 잡히죠. 그리고 경기가 박살내야 인플레가 잡히고 그래야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럼 경기가 어떻게 안 좋아지나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시장은 알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먼저 빠질 거라고. 주가가 빠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버텨. 주가가 상승해. 그러면 경기는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플레를 잡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경기가 먼저 죽느냐, 채권이 아작나느냐 싸움이죠. 경기가 살아나면 채권은 아작날 거고, 지금에서 더 아작날 거 아니에요.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정부 다 손실 아니에요? 엄청나게 풀었는데 여기서 채권 가격 더 빠져봐요. 문제 생길걸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사고가 터지든 경기가 먼저 아작이 나든 둘 중에 하나는 터져야 된다는 거죠. 경기냐 채권이냐. 터져야 금리를 낮추겠죠.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사고를 수습한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를 낮추는 행위는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 사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건데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금리를 왜 낮춰요? 그러면 금리를 안 낮춰서 채권이 죽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경기가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질질질질 끌어왔잖아요. 답을 안 내고 1년 동안 끌어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죠?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1년을 버텼다고요. 근데 1년 버티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예? 아무 일도 없다고. 인플레 안 잡혔다고. 예. 인플레 어떻게 잡을 건데요? 예.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으면 채권이 죽는다니까? 인플레를 안 잡으면 채권은 죽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아야 채권이 살지. 그러니까 채권을 살리려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채권을 죽이려면 인플레를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럼 경기는 좋고 채권이 박살나고, 반대로 예, 인플레를 잡아버리면 경기가 죽고 채권이 살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안 좋아 보여요. 답이 없다고. 예? 지금은 주식이 유리하겠죠. 예? 주식이 유리해 보여요. 채권이 훨씬 더 불리해 보여요. 이거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 되도록 거래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차트로 보는 가격들 뭐 4.2, 뭐 3.93 이런 가격들은 차트에 있는 데이터니까 어쨌든 논리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채권이 박살나니 경기가 박살나니 이런 건 제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